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비웃던 테슬라에 전 재산을 베팅을 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인물, 바로 아크인베스트의 캐서린 우드, 활동명 캐시 우드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번에는 시바이누를 향해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밈코인이 유행이니까 시바이누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의 상승 흐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이 맞물리며 거대한 자본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악재로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월가의 큰손들은 지금 이 순간을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자 매직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시바이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오늘 온체인 데이터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먼저 캐시우드의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캐시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금융 슈퍼 고속도로라면 시바이누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디지털 소셜 화폐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주목하는 핵심은 바로 네트워크의 효과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시바이누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홀더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커뮤니티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팬덤이 실제 경제활동과 결합되는 순간 그 가치는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캐시우드의 계산입니다. 또 하나 그녀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시바리움 생태계입니다. 캐시우드는 과거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바퀴 달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바이누 역시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생태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바리움은 빠른 전송 속도와 매우 낮은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위에서 DM, 메타버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도시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과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실물 경제로 연결이 되고 있다면 시바이누는 자체 생태계를 통해 성장하는 구조라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희소성이죠.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 때마다 돈을 찍어내며 화폐 가치를 낮추는 것과 달리 시바이누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량의 코인을 소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 주식수를 줄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풀린 코인의 수는 줄어들고 생태계가 성장할수록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캐시우드는 바로 이 구조를 파괴적 혁신의 전형적인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가격만 바라보지만 그녀는 미래의 희소성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역시 희소성 덕분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인베스트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핵심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투자 철학은 매우 단순하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결국 돈이 흐르게 된다. 현재 전 세계 수만 개의 코인 가운데 시바이누의 거래량과 커뮤니티의 규모는 여전히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들은 거래소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죠. 사람들이 모이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화폐의 가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캐시우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트의 법칙입니다. 기술의 누적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은 감소하게 되고 네트워크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법칙이죠. 이 법칙을 시바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면서 토큰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 결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자본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바리움에서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인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남아있는 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캐시우드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트코인과 시바이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기술의 융합입니다. 캐시우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결합하는 순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혁신 중 하나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시바이누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가 그리는 더 큰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상 시나리오 속에서 시바 생태계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디지털 경제 무대로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의가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인공지능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캐시 우드의 시각에서 보면 수백만 명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진 시바리움의 기술과 결합하는 순간 시바이누 역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장부 위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일을 하고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X 플랫폼 결제 시스템의 흐름과도 맞물리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캐시 우드는 아크 인베스트의 연구 모델과 투자 전략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지지자입니다. 이런 철학에서 보면 시바이누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오픈소스 금융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식시장이 CEO 한 명의 결정에 크게 흔들리는 구조라면 시바이누 같은 탈중앙화 생태계는 전 세계 참여자들의 활동으로 운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 생태계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과거 테슬라가 수백만 대의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들을 모으면서 기업 가치를 폭발적으로 키웠던 것처럼 시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결제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가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결국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단순한 차트만 보고 사고 파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미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캐시 우드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5년 뒤의 미래를 본다. 오늘 시바이누의 가격이 10%가 떨어지든 20%의 조정을 받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변화라는 뜻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은 분명히 경험합니다. 특히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더 그렇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자본은 항상 이러한 공포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던진 물량을 큰 자본은 조용히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는 시간과 멘탈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결국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상위 1%의 스마트머니는 또 다른 미래 산업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밈코인에 쏠려 있는 사이 거대한 자본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인프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을 바꿨던 기업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상위 자본은 다가올 인공지능과 공간 컴퓨팅 시대에 핵심 인프라를 조용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밈코인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실제 기술과 수요 기반을 갖춘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들입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플랫폼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특히 인공지능 연산 능력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컴퓨팅 자원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런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월가의 자본가들이 이런 디지털 인프라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장은 단순한 투기 코인이 아니라 앞으로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할 인프라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단순히 단기 가격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술과 자본의 흐름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그동안 시장 전체적인 악재와 함께 계속해서 큰 가격 하락과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 단순한 하락 구간이 아니라 무려 3년 만에 나온 최저점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2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이런 바닥 구간에서 기업들의 매수세와 함께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공포의 매도를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차트와 재단의 일정을 보시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까지 수많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 구간에서 이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을 때는 400% 그리고 150% 이 이상의 가격 상승들이 나와줬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기업들과 고래들의 차익 실현과 함께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을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서 계속되는 가격 하락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덤프 물량이 매도가 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시바이누 코인 물량이 또 한 번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손실폭이 큰데 추가 락업 해제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욱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악재 요소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락업 해제가 무려 1년 만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시바이누 코인 물량들을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처럼 또 한 번의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시로 과거 큰 논란이 됐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 일정 전에 가격을 상승시킨 뒤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 상승을 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 가격이 상승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팔아넘겨 기관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억울하죠. 우리는 그저 올라가는 것 같기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봐보려고 물량들을 잡았던 건데 기관들의 락업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여러 호재들을 발표하며 가격을 펌핑시킨 뒤 던져대는 물량을 우리는 좋다고 받아먹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동안 이런 재단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단의 일정 전에는 항상 크고 작은 가격 상승들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큰 가격 상승이 나온 이후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이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해 덤프 물량을 매도하면서 다시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 1년 만에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시바이누 코인의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국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1년 만에 큰 가격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욕심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면서 큰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바이누 코인 커뮤니티에서 초창기부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재단 일정들과 함께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들을 확인을 해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할 목표 가격, 그리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 그것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를 영상에 모두 공개를 했다가 만약 이 내용이 퍼지게 되어서 재단 측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일정을 변경하거나 혹은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거기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독자 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아직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해주시고요.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밈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 댓글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일정과 정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해당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나 여러 투자 강요 및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지금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했던 기업이 단순히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질문도 주십니다. 한두 개의 기업만 움직였다면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했던 여러 기업들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시키는 타이밍과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재단 일정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이 1년 만에 풀리는 일정이기 때문에 매도를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격 상승을 하더라도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결국 또 한 번 대규모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들과 VC들의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보 확인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확인을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